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예상을 깨고 45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이변이 연출됐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초의 아웃사이더 대통령으로 기록될 트럼프의 당선 배경과 의미, 그리고 한반도의 경제 안보 상황에 미칠 영향에 대해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모시고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계속 이 투표를 진행하는 것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참 특이한 게 많이 표를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승자 독식 제도라는 부분인데 이걸 먼저 저희가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 미국의 그 선거 제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대선은 한국과 다르게 직접 유권자가 직접 선택하는 그 직선제가 아니라 간선제 방식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유권자 투표 오늘 그 투표를 했죠. 그래서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각 주에 할당된 선거인단, 일렉토럴 칼리지라는 선거인단을 그 수를 합산해서 538명 중에 과반수인 270표를 얻는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직접적으로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기술적으로 테크니컬하게 말씀드리면 대통령을 선출하는 숫자는 유권자 총 득표율이 아니라 선거인단을 후보자가 몇 표를 가져가느냐 그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270표가 매직 넘버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인구가 많은 주를 이기면 그 선거인단을 270표를 다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미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지역별로 지지하는 정당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북동부와 서부는 민주당, 그리고 남부와 중서부는 공화당 지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 민주당 지지성에 강한 블루 스테이트, 그리고 공화당 그 지지성에 강한 레드 스테이트가 그쪽에서만 표를 얻어서는 270표 매직 넘버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이 언급이 많이 됐던 경합주, 즉 스윙 스테이트, 민주, 공화, 양당 어느 곳에도 그 전폭적인 그 지지를 보이지 않는 그런 주에서 승리를 거둬야지만 270표를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개표에서 보여줬던 플로리다라든지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미시간 등의 그 경합주의 표가 중요한 겁니다. 스윙 스테이트. 예, 그래서 스윙 스테이트를 그 스윙 스테이트 주에서도 그 선거인단 수가 큰 오늘 중요했던 플로리다 29표, 펜실베니아 20표, 미시간, 그다음 오하이오 18표 이런 중요한 주들을 이기는 후보가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집중이 됐던 겁니다. 그네를 타는 주가 표를 몰아줘야 승리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사실 이제 잠시 뒤면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수락연설을 할 수도 있다라는 소식이 지금 접보가 되고 있는데 민 교수님 사실 지금 이제 앞서도 저희가 계속 짚어보긴 했는데 과연 이번 미국 대선에 최종적으로 이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된다면 민심 어떤 민심으로 저희가 좀 읽어야 될까요? 예, 저도 이번 미국 대선을 팔로우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좀 충격적인 결과를 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과가 많이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이변인데요. 그러니까 그 선거 막판까지 그래도 클린턴 후보가 유리하다는 그런 그 여론조사 결과와 어떤 예측이 많았는데 결국은 트럼프 후보가 클린턴 후보를 압도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더 데이터를 좀 봐야 되겠지만 나중에 현재 상황으로 말씀드릴 수 있었던 거는 그 이번 대선 그 캠페인 동안의 쟁점이었던 러스트 벨트의 표심, 그리고 러스트 벨트의 표심을 가장 집약적으로 잘 보여주는 저항력 저수 등의 그 보수적인 백인 유권자의 표심, 그리고 샤이 트럼프라고 하는 트럼프 후보가 논란에 휩싸이면서 뭔가 트럼프 후보 공화당 그 트럼프 후보가 내세우는 그 주장을 좋아하지만 뭔가 좀 공개적으로 내서 그 지지를 표명할 수 없는 그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다라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지지하지 못했던 그런 표심들 그리고 막판까지 그 배후했던 부동층의 표심이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그런 거에 쟁점이 됐었는데요. 저희가 예상 외로 트럼프 후보가 그러한 표심들을 잘 선거 전략적으로 동원을 해서
결국 선거나 투표일에 투표장으로 이끌어냄으로써 네. 자신의 지지를 극대화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현재에서 그렇게 또 많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이 이번 미국 대선 투표 결과를 영국의 브렉시트하고 좀 비유하는 분들이 많아요. 기성 정치, 기성 경제제도, 사회문화 모든 거에 반기를 드는 것이다. 이런 네. 분석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미국 대선을 팔로우하면서 많은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그리고 최근까지 워싱턴에서 이제 연설을 하시고 근무를 하셨던 분들이 참여를 하셔서 말씀해 주시면서 주목해야 될 점이 있다고 말씀해 주는 게 뭐였냐면 저희가 워싱턴 DC의 전문가들을 만나고 정치를 만나고 엘리트들을 만났을 때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과 실제 민심과는 다르다. 차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전문가께서 실제로 거리에 나가서 어떤 일반 시민과 인터뷰를 해보셨대요. 인터뷰를 해보셨는데 10명 중에 7명이 트럼프 후보를 지지했다는 겁니다. 근데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는데 그 이유가 저희가 생각할 때는 트럼프가 막말을 하고 말을 시원하게 해서 기존 정치인들이 보이지 못한 부분을 보여줘서 그런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네. 트럼프 후보가 주장하는 그 가치가 좋다라는 겁니다. 미국 우선주의 그리고 자신들의 경쟁력을 더 챙겨주고 잃어버린 일자리를 찾아주고 왜 미국이 외국 잘 살지도 못하는데 외국을 신경 써야 되느냐. 우리 문제에 신경 써달라. 그 주장에 더 설득력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바라는 건 트럼프 후보의 주장은 좋은데 제발 막말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건 다르네요. 반대의 어떤 표심을 갖고 오히려 있었던 겁니다. 실제보다 막말 때문에 실제 가치가 좀 훼손된다. 그런 느낌을 가졌다는 얘기네요. 예,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저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트럼프 후보의 그 당시에 당선 여부에 상관없이 트럼프 현상, 트럼피즘이라고 하는 어떤 반세계화, 반이민 그리고 보호무역주의는 전 세계를 강타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현실화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힐러리의 패인을 짚는다면 어떤 걸 꼽으시겠어요?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패인, 개인적인 약점이 가장 강해서 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메일 스캔들이 있고요.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힐러리 후보를 생각할 때 가장 큰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이 거짓말장이. 예. 그런 부분도 존재를 작용을 했지 않았나 생각을 하지만요. 그것보다는 근본적으로 봤을 때 미국 정치가 양극화된 상황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표가 이렇게 극명하게 갈려져 있습니다. 예. 이번 선거에서 트럼프 후보가 자신의 어떤 표심을 더 잘 동원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전에 저희 학자들이 분석을 할 때 중요한 변수로 보는 것이 뭐냐면 타이밍이 있습니다. 타이밍. 즉 얼마나 한 정당이 백악관을 오랫동안 차지하고 있는가. 그래서 맥시멈으로 차지할 수 있는 기간이 8년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8년을 피로감이 하셨죠. 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민주당이나 공화당 어떤 대통령 정당의 피곤함. 그렇기 때문에 변화를 바란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클린턴 후보는 유권자에게 신선함을 줄 수 있는 그런 후보는 못 되는 거죠. 오바마하고 좀 차별화를 좀 확실히 했어야 되는데 예. 차별을 못했다. 그래서 이제 언론을 보면 민주당에서 대통령 후보를 선출할 때 이번처럼 어떤 두 번 도전하는 후보가 없었다. 그래서 민주당 대선 후보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공통점은 예전에는 신선함이라는 거죠. 오바마 후보가 2008년에 가졌던 것처럼 잘 알려지지 않았던 신선함, 뭔가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는 희망 이런 분위기였는데 클린턴 후보는 아시다시피 어떤 기존 정치의 어떤 기성 정치의 어떤 표성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약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지금 우리 민 교수님께서 이제 미국 정치가 이제 양극화된 것을 이제 이번 선거에 대해서 극명하게 보여줬다 이렇게 분석을 하셨는데.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이제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상당한 이제 그 부분을 좀 어떻게 접합하고 어떻게 좀 화합시키는지 상당한 과제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대선 캠페인 기간 동안에 트럼프 후보가 구사한 선거 전략을 보면 백인과 비백인의 어떤 대결 구도 그리고 어떤 많은 논란에 또 휩싸이지 않습니까? 인종, 여성, 그다음에 종교, 차별 논란에 휩싸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미국 사회의 분열과 공포를 조장해서 표를 극대화하는 전략이라는 분석도 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화당 대선 후보로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했지만 이제 당선이 되면 모든 미국인들을 위한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반의 득표로서 대통령이 됐지만 과연 나머지 절반을 어떻게 끌어안을 것인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던 미국 정치에서
어떤 긍정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당선된 대통령도 오바마 대통령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이거든요. 어떤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라든지 여론의 반대라든지 그 부딪혀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예. 이렇게 그 분열의 어떤 표상이 되었던 선거 기간 때 표상했던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되면 과연 미국 정치, 즉 새 대통령은 어떤 분열된 미국의 정치와 사회를 통합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그 트럼프 후보가 선거 불복할 수 있다는 그 주장을 했기 때문에 어떤 그 미국 민주주의, 선거 시스템과 민주주의의 어떤 추락이라는 그런 오명도 이렇게 갖게 되는데 과연 그것을 어떻게 할지. 그거를 트럼프 후보가 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배제 정치를 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시도를 하겠죠. 시도를 할 텐데 과연 그게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을까. 그래서 일단 그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트럼프 후보가 당선된다면 트럼프 행정부 초기에 자신이 그 핵심으로 내걸었던 국내 정치 문제에 집중하면서 어떤 성과를 통해서 하나하나 좀 이뤄나가면서 국민들을 설득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면서 그 통합을 시도를 하려고 노력을 할 텐데요.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공화당의 협조가 이제 가장 급선무일 텐데 여기서부터 이제 실타래를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굉장히 그 중요한 관계가 이제 대통령과 의회의 관계인데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미국 대통령 자리가 굉장히 강력한 그 파워 권력을 갖지만 그렇지만 많은 다른 정치적 행위장에서 그 견제를 받는 자리입니다. 말씀하신 의회라든지 여론이라든지 내각이라든지 국제적 행위자라든지 언론이라든지 많은 행위자가 있기 때문에 어떤 대통령이 어떤 리더십 정치적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면 굉장히 어려운 자리거든요. 뭔가 이뤄내기가.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정치적 아웃사이더인 그 트럼프 후보가 그 결과를 이뤄내기 쉽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예로 카터 대통령을 들을 수가 있는데요. 예. 어떤 조지아주의 주지사였던 카터 대통령이 똑같은 정치적 아웃사이더였습니다. 예. 그렇지만 어떤 바람을 타고 대통령에 당선을 됐지만 어떤 그 워싱턴 DC 인사이드에서 어떤 기존 그 의회 의원들 그리고 정치 행위자들과 심지어는 같은 민주당 그 의원들과도 어떤 정치 그 관계가 원활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네. 그런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후보가 강력한 리더십을 보이지 못한다면 또 다른 그 카터 대통령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 트럼프 후보 측 아직 수락연설을 하기에는 선거가 끝나지 않았다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라고 지금 속보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민 교수님, 네. 사실 이제 관심 우리 국민들 과연 이제 이번 선거가 과연 우리 국민들의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이제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일 수밖에 없는데 트럼프 후보 방위비 분담 구체적으로 얘기했거든요. 더 많이 내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일단 그 저희 나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이제 이 부분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 한국 외교를 준비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든 그 클린턴 후보가 당선되든 그 미국민의 선택을 존중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트럼프 후보 당선 시, 클린턴 후보 당선 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준비를 해왔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후보의 그 외교 안보 정책, 특히 대한반도 정책이 굉장히 강성 그리고 극단적인 모습을 띄웠기 때문에 네. 많은 우려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어떤 그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을 해서 부유한 한국, 일본 그런 그 동맹국들을 가난한 미국이 어떤 그 보호해줄 수 없으니까 방위 분담을 더 내라.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경제적 이익에 기반해서 네. 주한미군 철수할 수도 있고 있다. 심지어는 핵무장까지 허용할 수 있다. 이런 언급을 해서 굉장히 안보 공백 그리고 어떤 불안감을 자극을 했는데요. 실제로 그런 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그 한미 동맹이 약화되고 어떤 그 한반도 정책에 있어서 큰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후보가 비즈니스맨이니까 네. 그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리를 추구할 것은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방위비 분담에 있어서 한국 쪽의 요구를 더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한 미국이 국내 문제에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 한미 동맹을 유지하되 그 한국이 어떤 한미 동맹과 한미 관계에 있어서 지역을 지키는 안보에 있어서 보다 더 큰 역할을 하라고 또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이 시각 트럼프 캠프를 잠시 좀 보여드렸는데요. 또 다시 좀 질문을 좀 드리면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군요. 저게 지금 이 시각 현재 트럼프 선거 캠프의 모습이고요. 예상 외로 굉장히 좀 차분한 모습입니다. 워낙 선거가 지금 이제 초박빙 상태. 지금도 아까지 저희가 지금 분석해드린 게 선거인단 수가 215명, 247명. 저 숫자에서 좀 상당히 좀 그 정도에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직 승리를 확신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뭐 기대는 돼 있겠지만요. 예, 트럼프가 이제 선거 캠프에 도착을 했다고 하고요. 어쩌면 이제 곧 수락 연설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저희가 연설이 되면은 바로 다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은 한미 FTA 재협상이라든가 경제 문제에서 좀 많은 분들이 좀 염려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예, 그 염려가 많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캠페인 기간 동안에 한국, 일본 등의 어떤 그 FTA를 굉장히 공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러스트벨트의 표심 그리고 또 트럼프 후보의 주된 선거 전략이었기 때문에 어떤 한국도 많이 그 도마에 올랐었고요. 그래서 한미 FTA가 좀 타격을 받을 수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 한미 FTA를 이제 완전히 다시 재편성하고 다시 재구성하겠다 이 정도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트럼프 후보가 선거 캠페인 때는 보여줬던 보호무역주의 성향은 분명히 실현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중국 마찰과 더불어 한국과의 마찰, 즉 통상 마찰 그리고 이제 어떤 그 환율 조정 문제,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 관세 문제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다가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쪽에서는 이것을 또 실현 가능한 그 시나리오를 받아들이고 대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짧게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대북 문제도 있고 대중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한미 관계 저희가 좀 어떻게 정립을 해 나가야 될까요?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예, 저희가 이제 트럼프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된다면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 그리고 대한반도 정책, 북한 정책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변화는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미중 관계 그리고 동아시아 정책에 있어서 트럼프 후보는 그 오바마 정부가 추진해 왔던 그 전략적 이제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서 좀 변형된 형태의 미국 영향 유지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떤 미중 관계에서도 미묘한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중국의 어떤 그 영내 영향력이 더 강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어떤 한미동맹을 굳건히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바탕하에서 어떤 전통적인 미국의 동맹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이나 호주 이런 동맹국들과 어떤 미국의 영향력이 영내 좀 약화되더라도 저희들이 안보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본과 또 보다 더 긴밀한 협력 그리고 호주 다른 어떤 영내 동맹국들과 더 긴밀한 협력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트럼프 후보가 특히 클린턴 후보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비핵화, 그러니까 북한의 핵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강경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어떤 그 중국 압박을 통한 어떤 그 북한의 변화를 시도하기 위한 즉 북한을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유효한 모습을 보이지만 그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해서 또 대비를 하도록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5대 미국 대통령 선거 2변의 2변을 연출한 것으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